맛집에 가면은 맛집에 가거든 어디 식사로 가면은 맛있으면은 다음에 또 누구 데리고 함께 온다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상을 숨겨둔 물상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펼쳐보려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맛집같이 맛있는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12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30년 동안 하면서 12지 강의를 매일마다 들어, 남의 걸. 그렇게 12지를 깨달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어떤 사람은 뭐 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토끼를 보고 저렇게 얘기하고 아주 우유국순대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아주 얘기하는데 맛집 가서 찾아야 하는 어떤 맛있는 음식, 대박 같은 음식을 여러분들 같이 맛있게 먹자고. 알겠죠? 네. 근데 요 자를 물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씨앗으로 보세요. 씨앗으로 이렇게 씨앗 자를 DNA. 이게 씨앗이 이제 이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이렇게 유막공 이게 12월 달까지 자에서 11월 달까지 가는 동안에는 왜 축이라는 글자가 요거 냉동 창고로 보시면 돼. 축이라는 거 냉동 창고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봐도 우성 어떤 정자나 이런 걸 어디다가 보관해요? 항상? 냉동 보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세상 사람이야. 예? 아직은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저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물상으로 볼 때는 이 개념 자체는 사주를 이렇게 보더라도 근데 만약에 쥐띠에 12월 달 생일 또 쥐날에 또 12월 달 시가 축시다. 그 사주가 자축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 밖을 못 나와. 항상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어. 자기 잠재력이. 그런 어떤 물상으로 볼 수 있겠죠. 보관은 돼 있는데 씨가 떨어지면은 한 시절 춥잖아요, 이게. 왜 추워서 씨앗이 떨어지는 게 좋냐면은 이걸 보관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축이 아니라 미토였다. 그럼 빨리 발화가 돼가지고 어떤 순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씨앗이 보관된 상태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는 뭐냐 그러면은 이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초봄에 보면은 초봄인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땅이 이렇게 좀 울퉁울퉁 나오는 게 있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 땅이 뭐 이렇게 반환 되지 않고 땅이 들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호랑이임이에요. 이게 호랑이. 그러니까 사주에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은 땅을 들만한 기운이 있다는 뜻이야. 에? 땅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는 기운이 호랑이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때 기운을 얻기 위해서 1월 달에 일출 보러 가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 풋풋한 토끼가 되잖아.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쁘게 떡잎처럼 이런 모양으로 풋풋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고전의 의미를 두게 되면은 이 토끼를 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이쁜 거야. 새싹들이.
그런 마음 알죠? 아기 그 태어나가지고 예쁜 얼굴처럼 이런 모양을 토끼화 시킨 거예요, 물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사유상상 창의를 하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으로만 보지 말고 요걸 인지하는 게 또 빨라. 그러면 호랑이 같은 사람, 호랑이가 많은 사람들, 뭐 호랑이 연도에,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에, 호랑이 시 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매같이 화이팅만 하는 사람들이 가자! 이런 사람들만 하겠지? 요 토끼가 많은 사주일수록 어떤 심리적 차원을 가질 것 같아요. 꾸미고 이쁘고 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쁘니까. 그러나서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이제 모든 싹들이 뭐 이렇게 뭐 두릅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가시도 나와 있고 아니면 떡잎이 자라가지고 무성해지고 그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좀 그 두릅 자체가 너무 억세죠. 억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요걸 보고 표현한다면은 그 사람들, 이 복수를 쓰면 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이게 토라는 거는 어떤 구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게 용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4월달 되잖아. 이제 뱀이 되면은 이 중에, 이 여러 가지 중에 이거 복수의 여러 사람들이라 하면은 이 중에 좀 쓸만한 것들이 하나 이렇게 연결 거 아니에요. 쓸만한 거. 그쵸? 쓸만한 게 그걸 꽃봉오리라고 그래요. 꽃봉오리. 봉오리. 그 꽃봉오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독이라고 하는 말은 뱀은 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병이라는 글자가 있죠. 사 속에. 그러면 요 경금은 그 열매를 상징해요. 쉽게 표현하면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을 열매. 이거 병화는 뭐예요? 유명을 상징, 유명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독의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뱀은 유능한 거, 유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만 볼 거 아니에요. 꽃봉오리가 앞으로 가능성을 유능한 가능성. 뱀이 그 팔자에 뱀만 있으면 그 사람 유능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이 꽃봉오리 안에 우리가 이 꽃봉오리 안에 그 꽃도 피고 그다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뱀이.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맨 꼭대기 요 오화는 뭐냐면은 오화는 꽃이 만개된 거야. 만개. 다 핀 거야. 이렇게. 꽃이 어떻게 됐다고? 이제 이 꽃봉오리가 이제 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꽃이 이렇게 꽃만 잔뜩 폈잖아. 꽃만 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그 힘이 있겠어요? 아니면 유명하게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명세야. 유명세. 잘난 거. 꽃이니까. 그러니까 꽃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또 뭐 벌과 나미도 많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이건 섞어 살다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유명을 언하는 것이 오하다 뜻이에요. 최고로 꽃이 이게 만개가 진 거예요. 만개가 핀 거예요. 만개로.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상태가 오하야. 이해됐었죠? 그러면은 이 미가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호박 있죠. 호박인데 이게 호박꽃이라 그러면은 호박꽃이 폈는데 미에 접어들면은 호박꽃이 이렇게 있다. 호박꽃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열매가 하나, 이렇게 그 호박이 하나, 아주 조그만 호박이 걸면서 줄기가 생긴 거 있죠? 이게 미예요. 그러니까 꽃도 아니고, 예? 열매도 아닌 거예요. 미가. 그래서 아닌 일자를 써요.
미가. 이게 만약에 그 대운에서 미운에 왔다. 미대운에 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진을 많이 보거든요. 미난에 오시면은 다 뭔가가 완결이 안 돼. 완결이. 그 요 물상으로 보니까 훨씬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년에 미달에 미시 태어났어. 사주가 전부 미야. 평생 완결이 안 되고 사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예? 그러니까 요 기호들을 이렇게 물상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옛날 노인네들이 지혜 있는 분들이 요런 모양을 가지고 기호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 볼 때 무슨 묘 나무야 판날 애워봤자 어려워. 요걸 보면은 빨리빨리 이게 연상이 된다고. 그쵸? 이걸 가지고 자기가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고 창의를 하는 게 철학을 하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철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양을 보고 학대를 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몫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 사옴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게 화라고 하는 단위잖아. 그쵸? 화라고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 꽃 펴 있음, 꽃이 지어감이야. 그게 화의 국이라 그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싹을 튄다, 싹을 튄다 뜻이야. 튄다. 싹을 튄다, 오른다 뜻이야. 초발심이죠. 그 다음에 싹이 튀었다. 이쁘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섞어서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면 여기는 이게 자기 개발하는 모습, 자기 개발. 개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는 게 뭐냐면은 내 꽃을 바라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사는, 함께 섞어가는 관계 형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요거는. 여기는. 날 보러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학적으로 이렇게 목화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충실한 다음에 세상에 비상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거는 소양이라고 그래요. 이쪽 소양. 이거는 태양이라고 그런다고. 그것을 여기서, 내가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힘이 양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는 양의 기운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자기 개발하고 나의 어떤 객체와 다른 객체와 만나는 것들을 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루트에서 유기적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쏟고 피었기 때문에 지어야지 순환되는 거야.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기준에서는 원숭이가 되는 거지. 원숭이가 이거는 딱이라는 표현을 내가 했어요. 딱. 왜 딱을 했냐면은 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열매 부분만 호박 부분 뭐고 여기 여기 호박꽃 있죠. 딱 떨어져 이게. 그래야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숭이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요걸 딱 절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흔한 말로 분별력이라 그래. 분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들은 다 죽어라 이거지. 양들은 가라 뜻이야 원숭이가. 그러니까 요 손을 자르는 것이 뭐냐면 요 느낌이 원숭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원숭이 신자가 있었는데 요 부분을 자른다는 거죠. 양과 음을 자른다는 뜻에서 분별심 그래요. 분별한다. 구분짓다 뜻이야. 여기 요 일을 안 하면은 꽃을 안 떨어뜨리면은 원숭이라는 글자가 초가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자라고 꽃피는 애들은 이때 오면 다 떨어져야 돼. 열매만 남겨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내실을 기한다, 내실을 기한다. 내실을 이해한 거, 내실. 이거는 외실이지만 내실이다 이거지. 요 모습이 원숭이에요. 요 관계가 딱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보니까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부에 써가지고, 야, 너 꽃 떨어져! 그렇게 해야지 이게 원숭이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 원숭이라는 건 딱 이게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뭐냐면은 앞으로 꽃을 피려고 하는 인자를 가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은 서로 안 맞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이 꽃을 피러 가는 출발점인데 얘는 꽃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인신증한다는 거는 서로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안 맞는 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랑이는 꽃필러 가는데 원숭이는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원숭이하고 관계가 상충이라는 관계를 보지 마시고, 아, 얘는 꽃피러 가려고 하는데 얘가 또 원숭이가 딱 소리 나니까 그래서 안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빨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인목이 플러스고 금이 신금은 양금이니까 안 맞아가 아니라 이 물상으로 보시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유로 이렇게 오시면은 이거는 이 떨어진 열매가 원숭이 때는 아직은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호박이야. 덜 익은 호박. 그러면 8월달 가면 유는 어떤 호박이냐면은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호박 봤죠? 보면 뚝 자르고 싶잖아요. 이게 뚝 소리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뚝딱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뚝딱. 예? 그 여기는 이 유라는 것은 뚝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된장찌개 해 먹는 정도의 아주 맛있는 어떤 호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유가. 더 이상 더 익어도 안 되고 완전히 진짜 맛이 들어 있는 호박이라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상으로 보시면은 사주가 굉장히 좋아. 만약에 사주가 닭 뒤에 닭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걸 요구해요? 완벽한 어떤 분두덕이 없이 정말 완벽한 품이 있는 거, 품이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품이라고 그래, 품. 이렇게. 그러면 이 술은 뭐냐 그러면은 누런 호박이에요. 이제 이거 가지고 누런 호박 있죠, 누런 호박. 누런 호박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겉에가 딱딱해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들을 안 받아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익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런 호박 먹을 때 어떻게 먹죠? 껍질을 바짝 깎죠. 이거 외부의 조건들을 안 받아줘. 내실을 더 기해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 누런 호박이라 그러면은 겉에 있는 딱딱하고 속은 내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누렇게. 그쵸? 그래서 술은 늙은 호박이란 말이에요, 늙은 호박.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어떤 변화냐면 이게 열매를 맺혀서 익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숭이만 있으면은 그냥 맛도 없는 게 그냥 차단만 하는 거야. 계속 성질이. 예? 닭들은 그냥
완벽한 가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가치를 논한다는 거고. 설은 그 이인의 내실을 기여하기 위해서 보존한단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마음은 개를 알 수가 없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질은 뭐냐 그러면은, 대질은 그 늙은 호박에 속에 이만큼 이게 씨앗들이 잔뜩 있죠. 호박씨. 예? 안 봤어, 호박씨? 그러면 쪼개 보면은 이거는 쪼갤 수가 없어. 이 상태가 개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씨앗을 우리가 나중에 그 모종한다고 한꺼번에 그 이물질 같은 것도 호박 뭐가 이렇게 줄기 같은 것도 싹 꺼져버려가지고 싹 드러내잖아. 예? 이해돼요? 그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의 그 씨앗들이 잔뜩 드러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씨앗마다 어때요? 좀 통통한 것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이물질도 잔뜩 있죠. 그게 돼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돼지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보나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다는 의미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돼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씨앗을 맺히러 가는 길목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날 때 또 쥐는 뭐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많은 씨앗들을 걷어낸 상태에서 우랑종자만 이렇게 딱 골라놓은 완전한 씨앗인 거예요. 호박씨.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호박씨까지 말하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박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씨앗을 생명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가지고 사주의 연초를 싹 보시면은 금방 알게 돼. 데이터를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씨앗이, 예? 이 씨앗이 다 요 시간의 변화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요 씨앗에 대한 것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쵸? 얘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결론은 이 속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를 갖다가 본다면은 유전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DNA 이를 운명적인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야.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걸 반박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걸 완전히 운명 결정이라 할 수도 없지만 반박할 수 없는 게 DNA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개선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박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운명을 좀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 보자는 건 환경 개선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쌍둥이가 일란서 쌍둥이들이 둘이 살았대요. 그러더니 한국의 환경은 또 비슷하잖아. 김치 먹는 곳이라. 그래서 제주도 사는 환경하고 서울 사는 친구가 헤어져 살았나 봐. 근데 다시 만났는데 30년만 똑같아. 피부, 종기 난 것도 똑같아. 김치 먹어서 같이. 예? 근데 이걸 연구해 봤어요. 또 쌍둥이들을. 그랬더니 저기 아프리카를 하나 보내고 하나는 아주 환경이 좋은 미국으로 보냈어. 예? 근데 미국을 보낸 쌍둥이가 훨씬 더 행복해. 아프리카 사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먹는 식상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행복의 기준은 틀리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DNA는 운명을 결정하지만 환경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냐면은 12지의 물상을 보냐면은 어떻게 12지의 DNA야. 예?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주에 많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DNA는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불타는 사랑이라든지 열정을 좋아한단 말이야. 내 얘기가 남 보여주는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걸 좋아하는 DNA를 가진 거야. 에? 근데 사주가 말다리 타놨는데, 에? 옆에 말이고 또 말이고 이런 애들이 많으면은 DNA가 어떤 조건을 타고났냐면은 아까 이런 뭔가 앞으로 나가고 꼽혀야 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기 있고 이런 것을 그 유명세를 좋아하는 DNA를 갖다고 정말로. 그러면 이 말달에 쥐 나래타라면 서로 상충이잖아. 그죠? 근데 두 가지 또 DNA를 갖게 돼 있어. 하나는 나 잘났어 이러다가 요거는 뭐냐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야. 행복은 행자가 이게 우연한 행자고 복은 복복자 써. 우연히 복이 온다는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 개념이야.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잘 몰라. 에? 잘 모르잖아, 행복이. 그때 내가 여기 행복의 반대를 쓴 게 이걸로 해서 쾌적이라는 얘기를 썼어. 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쾌창한 거, 족자 써야 되겠다. 족이. 쾌족이 뭐냐 그러면은 만족하는 거야. 기분 좋고 만족한 것이 말이 더 맞지. 행복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항상 행복을 뭐 특별한 행복이라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있어. 근데 행복을 논하면 우연하게 복이 있는 걸 한자로 볼 때 그렇게 되는데 쾌적이 더 어울려. 왜냐면 내가 쾌자는 기분이 좋은 쾌자거든. 족은 만족할 족이야.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떻게 해서 만족을 해야지만 쾌적이 되느냐 이거지. 자기를 바라봐야 돼. 꽃이 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기를 말하는 거지. 꽃이라는 물상을 보아서 내가 상상을 하고 사유를 해보라는 거지. 그 옆에 있는 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 DNA가 8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동양학은. 그 옆에 쥐가 있으면은 이 쥐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어떤 행복의 쾌적을 좋아하는 게 있어. 얘는 고요함을 좋아해. 쥐는. 고요함. 이것도 고요함도 행복의 종류야. 에? 고요함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꽃이 갑자기 막 잘났다 그래도 내가 고요하게 또 사람들도 안 만나고 내가 유명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DNA의 어떤 자기의 마음 상태라는 거지. 에?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고요함을 가져 있는 쥐는 그냥 고요하게 돛 닦는 게 아니라 편안한 걸 좋아해. 쥐는 씨앗이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사유상상 상의를 본인대로 해보세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에 대한 요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한다면은 자기 걸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사주가 내가 말이 많은 사주에 자운을 만났으면은, 예? 자운은 이제 말 있는 사람들이 자운을 만났으면 자운이 올해 같은 경우가 실세잖아. 그래 말이 막 꽃피고 다니다가 자를 딱 만나 있으면은 자기는 꽃인데 쥐가 조용하라 그랬으니까 행동에 대한 반역을 하는 거잖아. 그게 충이 되는 거야. 근데 내 인생에서 만약에 말날에 태어났어. 그래 자기 인자가 DNA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꽃도 피었다가 고요했다가 꽃도 피었다 고요했던 것이 있으면은 자를 만나면은 고요해져. 나쁜 운이 아니야 그게. DNA가 8가지로 우리가 보자 이거죠. 동양학적인 고전의 의미를 둔다면은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이 축도 행복이 있다 없다. 근데 무슨 행복이겠어? 여러분 상상을 해봐. 축은 아직은 냉동 창고잖아. 정자를 지금 여기다가
아직도 이렇게 살려놓고 있는 거야, 축이. 자축이라는 거는 정자를 살려놓고 있는 거야. 왜? 영하 몇 cc가 돼야지 정자는 안 죽거든. 그래서 축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신기하게. 이 축은 뭐냐면은 저 세상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 바꾸려고 희망에 대한 희망이라는 어떤 행복이 있다는 거지. 희망에 대한 쾌적이 더 맞아. 희망에 대한 기분 좋고 만족하는 거. 희망에 대한 것이. 뭐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소야. 만약에 소가 소띠였었는데 그 DNA 유전적으로 볼 때는 소라고 하는 DNA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한 구석에 소와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마음 상태가 뭐냐면은 항상 내가 희망을 갈고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소에 대한 DNA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가 있음으로써 호랑이 옆에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목적어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니까. 이건 사람이, 이때부터 사람이야. 이것도 뭔가 삼양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호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랑이라는 거는 사람이 시작해. 그게 입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호랑이에 대한 어떤 쾌적이 뭐냐. 기분 좋고 만족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활기찬이야, 활기찬. 이 호랑이는 항상 활기차. 네? 활기찬 쾌적이 맞아.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활기찬이야. 근데 행복이라고 이렇게 따지면 너무 어려워요.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전혀 행복하다 하지만 무엇이 행복한지를 몰라. 행복도 다양성적인 게 있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근데 이 호랑이는 어떤 행복이냐면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거는 행복 찾아주는 거잖아. 그래 만약에 내 사주에 호랑이라고 인자들이 있어. DNA처럼 유전적으로 있으면은 원숭이를 만나게 되면은 활기찬게 떨어져. 그쵸? 그때는 마음 상태가 부정을 더 갖는다는 뜻이야. 그럼 내 팔자에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으면은 원숭이란 DNA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좀 활기찬 게 좀 떨어지면 좀 어때라고 긍정화 시킬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토끼는 풋풋해. 설레임 같아. 설레임이라는 기분 알죠? 요것이 쾌적이야. 쾌적이 뭐냐면은 또 어떤 사람이 또 손들고 또 질문을 쾌적거리니까 뭐 발 마사지 아니냐 뭐 그거 아니고 쾌는 기분 좋은 쾌에다가 저건 만족할 적자야. 근데 얘를 쓰는 게 더 훨씬 구별이 빠르지 행복이라는 기준 잡으면 어려워. 여러분들 행복 그러면 행복 물어보면 몰라.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다 행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토끼의 행복은 항상 설레임이야. 만들고 꾸미고 디자인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그 설레임 쾌적이라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요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또 용은 아까 이 용의 표현이 제일 좋은 게 두릅이 잔뜩 피었단 말이야. 두릅이 3월달 때 되면은 쉬어서 못 먹어. 근데 뭐가 다 나왔어 이제. 그쵸? 가시도 나오고 아까 말 맞다나 이렇게 떡잎도 커지고 뭐가 부스러기도 나오고 취나물도 밑에 보이더라고. 애들 들었다니까. 모든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한 맞아. 요 모양을 용으로 그리는 거라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용의 코는 돼지 코요, 뿔은 사슴뿔이요, 또 가죽은 잉어 비늘이잖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터도 되고 어떤 요런 복수형으로 보면 돼요, 용은. 그래가지고 이 뱀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이라는 성정을 다한 물상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중에 이 봉우리 하나 딱 핀 게 요게 좀 아름다운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 뱀에 대한 어떤 쾌적이 뭐냐면은 어떤 가치의 부여,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삶의 가치를. 그러니까 가치 의미라는 게 뭐가 가치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이 딱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 상태는 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뱀이. 그럴 때 이 상담하실 때 보면은 뱀이 많으면은 이 사람 가치 있으면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뱀은. 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가치의 유명세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저 뱀 안에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뱀 안에는 꽃을 필 수 있는 가능성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꽃봉오리란 말이야. 이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 그 이 두 가지를 갖다 물상으로 본다면은 여러 사람들 군중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용의 옆에 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 군중 속에 가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게 돼. 가지게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스타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자라서 한 고비를 갔잖아. 얘는 꽃이란 말이야. 꽃이 여기서 꽃이 핀 거란 말이야. 얘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튀어나온 거야. 오가. 병화라는 어떤 그 지장간에 있는 그 이 봉기가 오화로 꽃이 폈기 때문에 여기는 뱀에서 오로 간다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같이 부유하는 사람인데 꽃으로 나왔으니까 유명세만 있는 거야. 유명세. 나를 알아주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꽃이니까. 꽃이 활짝 폈잖아. 그 다음에 미까지 왔을 때는 미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이 사랑빵, 수다 있잖아, 수다. 사랑빵. 얘는 이렇게 뜸뜨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게 시간의 존재라기 때문에 시간별로 누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미라는 글자는 그 아직까지는 꽃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화 때는 꽃이 한때 만개지만 미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그맣게 이렇게 호박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갇힌 동시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림이라고. 그러니까 얘의 쾌적이 뭐냐면은 그냥 기다리면 수다 떨고 사랑방 같은 느낌에 대한 행복을 느껴, 미는. 근데 미라는 거 보면 늦어요, 빨라요 그러면 항상 기다릴 줄 알아, 미는. 기다림의 행복이 있어, 미는. 그러니까 밥할 때 뜸 뜨는 모양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물상에 이해하셨죠? 여기는 꽃 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자기가 나무가 자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이렇게.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원숭이는 뭐냐면은 원숭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원숭이 마음은. 이 원숭이는 딱 우리가 여드름 짤 때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은 통쾌하죠? 예? 얘는 통쾌함이에요. 누굴 이겨야 돼, 원숭이는. 잘라내야 되니까 잘라낼 때 통쾌함을 느껴요, 원숭이는. 그러니까 저 모순이 있으면은 모순을 제거하거나 지적질하면은 통쾌해져. 그래서 통쾌함에 쾌적이 일어나. 기분이. 원숭이가 4마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곱씹는 사람이야. 따지고 자르고 만들고 수정시키고 검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어떤 직업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게 좋아. 원숭이는 자꾸 따지고 만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걸 뭐가 따져서 만들어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통쾌함의 행복이 있어. 이해되셨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닭은? 네? 얘는 품격을 좋아해요. 품격. 품격. 그러니까 뭐가 가치 있고 깔끔한 걸 좋아해. 닭은. 품격이 이게 뭔가 완전할 때 품격. 아, 이 상품이 가치가 있고 나한테 쓸 수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잘 익었다 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품격에 대한 게 쾌적해요. 닭은. 그다음에 개는 어떨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뭔가 보존될 때, 보관될 때, 뭐 지켜져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때 행복, 지킬 때. 돼지는 먹을 때 행복해요. 먹방.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다양성 얻을 때 행복한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준비할 때가 행복해져. 준비할 때. 돼지는 어디 가도 잘 준비한다고. 자는 얻을 때 행복해. 고요할 때. 그러니까 요 애들이 그 12가지 12질은 자기만의 쾌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따지면 돼요. 만약에 토끼가 있고 닭이 있고 닭, 토끼, 그 다음에 용 있고 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 스토리가 1살부터 80까지 시간을 누트한다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의 기분들을 한번 따져보라고. 그 초에는 어떤 기분이 있겠어요? 저 완벽함을 완벽하지 않으면 수용 못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설레의 마음도 같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군중 속에 내가 뭐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쥐는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내 안에 그것이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상당 가능하고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쾌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죠? 닭은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설렘 가지고 또 이거는 그게 말년에 조용히 사는 거고 중간에는 여러 사람들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설렘 가지고 뭐 교육도 할 것이고 기분 뭐 전환하기 위해서 뭐 놀러 다닐 것이고 초에는 어떻게 해요? 완벽한 집안 태어나가지고 어린 싹이 됐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 섞어지면서 살게 되겠죠. 그 말년에는 어떻게 돼요? 조용히 이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DNA라고 하는 유전적인 판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운명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상으로 보니까 좋죠. 그러면 여기서 용이 있으면 어때요? 용이 세 마리에다가 그 다음에 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 섞여서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인기가 있다 없다? 없죠.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건데 뱀이 있어야지만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이것을 가치 의미 부여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게 돼요? 말년에. 그러니까 말년에 되면은 내 자식이 가치 있는 사람이 이게 여러 싹들 중에 다 자란 나물들 중에 하나 뚝 튀어나온 게 뱀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군중 속에 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 걔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토끼였다라면은 해석을 해보시면은 사람들과 군중 속에서 열심히 뭘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여기 40 나눠지니까 토끼를 가면은 애들처럼 굴어요. 애들처럼.
설렘 가지고 혼자 지랄하고 옛날에 막 살다가 나 토끼 됐어. 이러고 사는 거야. 예? 그 여기가 이제 조상궁이고 부모 형제궁이고 여기는 부부궁이잖아. 그 토끼가 됐으면 응석 부려 안 부려? 남자 새끼라면 마누라한테 이러고 살 거야. 이게 어리니까. 나 싹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때 마지막에는 만약에 시가 호랑이 시라면 어떻게 돼? 활기차게 살 거 아니에요. 말년에. 그럼 활기차면 뭐예요? 경로당 가서 회장님 한다고 지랄하고 활기차게 다닐 거 아니야. 그런 어떤 호랑이라는 활기찬 기운을 알고 계셔야 되고, 토끼는 설렘이에요. 영혼 궁중 속에 나 하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또 빨라. 토가 몇 개니, 목이 몇 개니, 이렇게 하면은 논리가 되잖아. 그러면 물상적인 의미에 대한 기호를 몰라. 이런 물상을 기호화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물상을 먼저 알고 이 기호를 보면은 사주 보는데 상담하는데 심리학은 뭐냐면은 심리학이라는 거는 팩트를 찾아서 요 모양이 뭔가가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지만 철학은 뭐냐면은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는 게 철학이야. 윤리도덕성도 당위성도 있지만 철학을 배운다는 거는 이걸 보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토끼처럼 살아야 돼, 용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철학이라는 게 결론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적 팩트는 뭐냐면 가르쳐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12지의 물상의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목만 찾고 뭐 나무만 찾고 물만 찾으면은 절대 이 사주를 보는 상담가 입장에서는 넘어서질 못해요. 내 생각에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셔서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하시면은 자기의 사유와 상상을 창의를 해보셔야 돼.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은 탁월한 시선이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야지 철학가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을 해. 공부하는데 갑자기 업이 돼버려. 알겠죠?